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1986년에 발표된 최일남 작가의 흐르는 북이에요. 주인공은 80년대를 살아가는 중산층 가족 민씨 가문 3대입니다. 민익태가 민노인으로 집안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고요. 그 아래에는 민익태의 아들 민대찬이 있고요. 민대찬의 아들은 민성규입니다. 민익태, 민대찬, 민성규 이렇게 3대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3대 하면 생각나는 소설이죠. 바로 염상섭 작가의 3대죠. 3대 이야기를 잘 모르셔도 어렴풋이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때 3대가 사이가 좋던가요? 나쁘던가요? 네, 나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사이가 마냥 좋기만 하다? 생각의 차이가 거의 없다? 뭐 좋게 얘기하면 세대 간의 평화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어느 한 세대의 이념이나 가치관 속에 속박된 가정이겠죠. 건강하지가 못한 거죠. 이 소설에도 세대 간 갈등도 뚜렷하게 드러나요. 하지만 결국에는 화해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되는 소설이었답니다. 자,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의 민노인, 민익태 씨는요, 70살이십니다. 젊었을 때 북에 푹 빠져서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지금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내는 먼저 갔고요. 집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받아요. 정말 서러운 게 집에 손님이 올 때면 밖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민대찬과 민대찬의 부인이 송여사거든요. 이 아들 내외가 은근히 그런 눈치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게 기분이 나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요. 왜냐고요? 그러니까 그날이었어요. 아들 고향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온 날이요. 그날따라 다들 취기가 얼근했는지 전부 아버님의 북소리를 한번 듣자 하면서 난리를 부렸답니다. 집주인인 민대찬은 물론 민노인도 한사코 거절했죠. 부득부득 거절을 하니 이 취객들이 그럼 술이라도 받으시라고 저희끼리만 노니 섭섭하다 이런 식으로 민노인을 술자리로 끌고 왔어요. 민노인도 그쵸,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가슴이 더워지면서 취기가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 민대찬의 친구 중에 춘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일을 냈어요. 명고수, 그러니까 북치는 분이 안 치시니 제가 노래라도 한 곡 뽑겠습니다. 그러면서 편시춘, 이건 인생무상을 노래하는 단가거든요. 이걸 줄줄 뽑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민노인도 취기도 올랐겠다, 적지 않게 흥이 났겠다 해서 두 대목쯤부터는 북채를 쥐고 장단을 맞췄어요. 다들 잘 들었다면서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정작 민대찬, 그러니까 민노인의 아들만 이제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에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거기에 장단을 맞추면 어떡해요? 그게 소리를 듣고 싶어서 청한 줄 알아요? 그 북을 통해서 나를 빈정대기 위해서라고요. 와, 민대찬이 제 아들이었으면 전 진짜 가만 안 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대찬의 말은 당신의 북은 나를 부끄럽게만 할 뿐이고 저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나를 놀리기 위해서 북 소리를 청한 거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만약 진짜 그 친구들이 그런 의도였다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의 친구들을 불러서 내 돈으로 비싼 술 먹이고 안주까지 대접해요? 에라이 참 못난 사람 같은 이렇고. 이 두 번째는요. 그 친구들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공연히 자기 마음대로 추측해서 아버지 기분까지 상하게 해요. 아유 참나. 근데요. 바로 다음을 읽어내려고 하면 또 민대찬이 참 안쓰러워요. 민노인이 젊었을 때 북이 좋아서 북을 쫓았다고 했죠. 그게 보통 좋은 게 아니었나 봐요. 아내와 자식은 그냥 살든지 죽든지 내팽개치고요. 세상에 아편 중독까지도 해서 인생을 완전히 망쳤다가 또 다시 북을 들고 떠돌아다니고 역마살 낀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민대찬에게 아버지는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민대찬도 한 번씩 술을 마시면 이렇게 쏟아부어요. 아버지!
왜 돌아오셨습니까? 제가 어머니와 양키 담배를 골라낸 꼴꼬리 죽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있을 때 아버지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제가 신문 배달해서 얻은 돈으로 겨우겨우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아버지는 또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시골의 삼류극장에서 소리꾼들 장단 맞추고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다 좋아요.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 아버지 말씀대로 예술한답시고 다 날린 것도 따지지 않을게요. 다만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그랬으면 됐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염치가 우리 모자 앞에 나타나는 걸 주저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거 그것도 이해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못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아버지는 끝끝내 제 앞에 나타나지 마셨어야죠. 그런데 아버지는 마침내 나타나셨습니다. 제 출신을 아는 사람들 중에는요. 한량광대라고는 해도 솔직히 떠돌이 광대에 불과한 미닉태 자식치고는 꽤 많이 올라갔다. 경멸인지 칭찬인지 모를 소리를 하고 다니는 작자도 있습니다. 또 그것저것을 모르고 자수성가한 노력파라며 저를 괄목상대해주는 사람도 물론 많고요. 민주주의네 평등주의네 하지만요. 우리 사회는 오히려 가면 갈수록 가문을 캐는 우스운 풍토니까요. 여기에 작가가 사회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버지와 거리를 두려하고 겸연쩍게 여기는 건 반드시 그런 이유에서만은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를 마음 깊숙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바로 저 북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북을 없애라 했더니 아니래요. 북이 있어야 과거의 자신과 아버지를 무엇이 갈라놓았는지 상기시킬 거래요. 그 대신 북을 치지 말래요. 그냥 이 집안의 어른으로 있어달라네요. 예술인에게 참 잔인한 요구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노인은 민노인 자체가 그냥 북이에요. 그런 민노인에게 북을 뺏는다는 건 헛개비나 마찬가지죠. 그것도 손 뻗으면 닿을 때에 있는데 치지 못하게 하니까요. 이때부터 민노인은 그냥 손님이 집에 오면 밖에서 시간을 보내요. 대신 손자 민성규와 함께요. 성규는 대학생인데요. 가족 중에 유일하게 민노인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인물이에요. 할아버지의 영향인지 탈춤반에도 들어갔죠. 두 사람이 만나는 포장마차는 가게 이름이 중역의자예요. 재밌죠? 목받침과 높은 등판이 붙어있는 사무실에서 많이 보는 그런 의자 있죠? 그게 중역의자인데요. 근데 재밌는 건 이곳의 의자는 다 딱딱한 나무 의자들 뿐이에요. 자, 여기에서만큼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아니라 술친구인 두 사람이에요. 자연스럽게 연애 얘기도 꺼내고요. 그런데 이날은 성규가 강경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동아리에서 봉산탈춤 발표회를 하는데요. 민노인에게 거기에 북장단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꼭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제 딴에는 모처럼 할아버지께서 신바람 내실 기회를 드리자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너스레를 떴는데 아우 이쁘죠. 읽으면서도 이쁘더라고요. 민노인도 가슴이 찌르르르 하지 않겠어요? 성규는 이미 단단히 계획을 세워놓은 모양이에요. 집안 사람 아무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북을 학교에 옮겨 놓겠다는 이야기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민노인이 안 했으면 안 했지 대충 할 성격은 아니신 거 지금 다들 파악하셨죠? 몸소 연습까지 몇 번이고 함께 해주십니다. 게다가 같이 막걸리집도 가요. 얼마나 좋으실까. 아이들이 막 우와 우와 하면서 북소리가 역시 다르다고 칭찬하는 말도 듣기 싫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공연 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민노인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집니다.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 그리고 한껏 들떴던 노곤함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날 밤 벌써 소문이 빠르게 퍼져서 이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민노인을 닥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대차는 민노인에게 굳이 싸움을 걸지도 않아요. 싸움을 거는 건 누구냐? 민대찬과 민성규입니다. 이제 둘이 부딪혀요. 분노로 부들거리는 아버지에게 성규는 차분한 말로 또박또박 대꾸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에 합당한 재능을 갖고 있을 때 한쪽은 그걸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고요. 다른 한쪽은 기꺼이 그 기회에 편승해서 일이 잘 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참, 너 말 다 했어?
넌 내가 네 할아버지 대하는 그 태도, 그 입장이 진짜 불만이지? 그러니까 그 불만 때문에 일부러 할아버지를 유혹해서 북을 치게 했지, 이 소리죠. 아니요,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요, 그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미워하고 좀 어려워하는 거 이해한다. 하지만 나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냐? 맞죠? 그래? 그래서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도대체 할아버지와 저와의 갈등이 있었어야 말이죠.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머, 민대천 씨 아들 하나 똑부러지게 키우셨네요. 그러고는 성규는 할아버지에게 사실 이 말하고 나서 따귀를 맞았어요. 근데 뭐 그럴 줄 알았나 봐요. 성규는 들어가면서요, 할아버지에게 눈짓을 해가면서 씨 웃어 보이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일은 그렇게 일단락이 됐어요. 하지만 정말 큰 일은 일주일 뒤에 일어납니다. 성규가 데모를 하다가 잡혀간 거죠. 집안이 난리가 났고요. 며느리와 아들은 성규를 찾으러 갔는데 민노이는 집에서 얼큰하게 술을 한잔하고 북을 꺼내 북을 두드립니다. 오,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중얼중얼거립니다. 그 아이가 붙들려 간 게 나나 이 북과도 관계가 있겠지. 이 말을 할 때 사실은 성규의 동생, 여동생인 수경이가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화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민노인 혼자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역마살과 데모는 어떻게 다를까 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요, 아니 왜 제목이 흐르는 북이야? 북이 어떻게 흐를까 하고 생각했어요. 민노인에게 북이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던 정신과 혼을 의미하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북에 빠졌다라는 묘사로 보면요,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가 안정적이고 인정받는 삶보다는 열정을 쫓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북이 흐르고 흘려서 성규에게까지 간 거예요. 성규는 단순한 동정이나 치기 어린 영웅심이 아니라 북이 가진 의미, 그리고 할아버지의 예술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성규가 데모를 하다가 붙잡혀간 건 결코 우연이 아닐 거예요. 자, 변화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 그것뿐이라는 말처럼 세대는 계속 충돌하며 새로운 변화를 맞을 거고요. 그 안에 우리는 서로 부단히 부딪히고 또 깎이고 운이 좋으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겠죠? 흐르는 북처럼요. 최일남 작가의 흐르는 북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